안녕하세요. 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 자, 드디어 연상연하 특집 29기가 시작을 했네요. 네, 상당히 잘생기고 연하의 귀여운 남성들이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결혼 커플이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려 있지만 저는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연하를 좋아하는 걸까요?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조금 약간 남성이 나이가 많고 오빠가 되고 여성이 조금 나이가 적은 부분들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와 같은 경우는 특별한 호칭을 붙이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여자가 연상이고 남자가 연하일 경우는 연상연하다, 여자가 연상이다라고 해서 은연중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악센트를 붙입니다. 그쵸? 왜 그러냐는 거죠. 첫 번째 제가 든 생각이 그거였고요. 두 번째 든 생각은 만약에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많이 통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 방법에서 살짝 물러난 경우가 지금 이분들의 케이스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 케이스에서 벗어나게 된 데에는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왜 이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왜 누나야? 동갑일 수도 있고 연하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누나야? 그게 많이 저는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이렇게 또 연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노니까 어떤 일정한 좀 뭔가 흐름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흐름을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간략하게 출연자들을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출연자들을 분석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은연중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밝혀가 볼 겁니다. 자, 우선 우리 영수님은 그 유명한 24기 옥순을 또 언급을 했네요. 그리고 실제로 세 번의 연애가 다 이제 연상이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적으로는 의사 표현이라든가 애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24기 옥순, 네, 한창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옥수님도 그 스타일이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미리 보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글로벌 시기에는 세계 국어를 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아니 무슨 프레젠테이션 하냐고요. 남녀 관계 그게 뭐가 중요해? 세계 국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상대방도 날 많이 좋아해줬어. 자,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이거는 본인이 한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좋아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고, 지금처럼 영수가 한편으로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한 듯한 이런 자기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맞은편에 있는 여자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고 있냐? 젓가락을 쥐고 있는데, 검지를 보통 이렇게 올리는 자세는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젓가락이 풀려버리기 때문이죠. 구석에 있는 이 젓가락이 풀려버리는데 이런 말 딱 듣고 자기도 모르게 엄지가 딱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이 미리 보기에서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의 이런 표정이라든가 느낌, 그리고 그가 미리 보기에서 전체적으로 한 말을 놓고 보았을 때는 현재까지는 28 영수와는 조금 다른, 네, 그 유명한 이야기 영수와는 조금 이제 다른 류의 빌런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충분히 미리 보기에서 했던 그 드림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등 조금은 약간 자기중심적인 태도 플러스 유치하고 자기를 굉장히 높게 보는 그 평가가 좀 주변 여성들에게 넌더리를 내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영수들이 지금 27기 영수같이 키 크고 잘생긴, 네, 27기 영수 빼고는 전체적으로 영수들이 조금 사고를 많이 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죠. 그리고 요때 이 27 영수도 계속해서 이제 정숙에게 수영복 드립을 치고 네 인스타 보고 있니 뭐니 막 떠들어대는 거 봐서는 조금 영수들이 많이 좀 미숙하고 좀 자기중심적인 면모를 보이거나 아닌가 좀 비판적으로 저도 좀 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왜 이번 영수는 연상을 선호할까요? 자, 앞에 있는 모습만 놓고 봤을 때, 자기소개 때 인터뷰 한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자신의 짜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뻑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저나 아니면 다른 사람처럼 좀 나이대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휴 네가 그렇지 하면서 약간은 조금 귀여운 결함으로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게 가면 허세일 수도 있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그가 이렇게 허세를 부린다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는 거는 되게 방어적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현재 28기 영재랑 잘 되고 있는 28기 영철님 프로포즈도 하고 지금 거의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축하할 만한 소식이죠. 근데 그건 그렇고 28기 영철 같은 경우는 직진을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영자한테 나는 피아노 치는 사람, 예술적으로 나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꽂히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자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또 나중에 감자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는 등 영자님께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죠. 내가 널 좋아가 아니라요, 상대방도 날 많이 좋아해줬어 라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자신의 결함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처럼 뒤집어 말하면 그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주길 바란다고 하는 욕망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는 28기 영철처럼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지 않을지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것과 미묘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9기 영호님 볼까요? 네, 영호님은 이전에 있는 영수보다는 적극적으로 표현하죠. 나는 이유 없이 끌린다, 누나가 좋다고 하고 그 이후에도 좀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영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는 처음에 영호가 이 사람이 영수라고 생각을 했고, 첫 번째로 빌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영호였고 메인 서사를 끌어나간다는 점에서는 맞았지만 두 가지 부분은 영호이고 또 어느 정도 좀 괜찮은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영수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요, 영호님은요, 그 출연자들이 새로 올 때마다 긍정적인 면모를 좀 얘기를 해줘요. 아, 저 사람은 선글라스 끼고 온 영철한테는 뭐 사나이답다, 남자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등 한마디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상당히 그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면모, 좀 좋은 면모, 상대방도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면모를 자연스럽게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이 말을 워낙 그 예고편에서 나온 모습 때문에 빌런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빌런이라기보다는 좀 중심을 잡고 끌어나가는 안티 빌런, 좋은 면모를 좀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면모는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남자들과는 조금 다른 면모이긴 해요. 제가 영수라도 다른 남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당신 여자친구한테 하세요라고 해버릴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고맙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거 거의 벌레 붙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죠. 자, 앞에 있는 영수도 날 많이 좋아해줬어라고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감정을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 영호도 잘 보면은 직접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남자는 이럴 거야, 남자는 저럴 거야, 남자라면 이렇게 행동해야지랑은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식님 말할 것도 없죠. 혼자서 갯벌에 가가지고 뭐 파고 있거나, 이미 수영장에서 혼자 수영하고 있고 옷 입고 수영하고 있거나 굉장히 독특한 면모를 많이 보이고 있기도 하고, 또 영호님이나 앞에 영순이가는 정반대로 내가 좋아하면 내가 결혼하겠지라고 해서 상당히 직진하거나 굉장히 강렬하게 자기 감정을 흔듦으로써, 자기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을 흔들고 좀 자기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직진 되든 안 되든 자기 마음을 우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당시의 광수도 양자 역학을 드립을 치면서 당시 이식기 현숙에게 대시를 했으나 이제 속도 말해 개같이 까이고 결국 자기 또한 영자를 샷을 좋아했고라는 걸 깨닫고 영자님과 결혼을 하게 된 이식기 광수님과 조금 유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직진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외모적으로 많이 닮았던 26기 영신님과도 좀 비슷하죠. 네, 저번에 소개했던 대로 약간은 좀 26기 영신님도 지금의 26기 현숙님에게 직진을 해서 거의 잘 된 것처럼 약간은 조금 요분과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지 않을까. 외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내적인 스타일도 약간 스타일이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한다는 데서 그런 길을 갈 것 같고요. 자, 이분도 앞에 있는 분들과 공통점이 있죠. 바로 뭐냐면, 바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지금도 옷 입고 수영한다거나 혼자서 춤춘다거나 하는 앞에 있는 영호와 영수와 공통점인 부분들, 있는 그대로 드러냈을 때 이 사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강렬한 개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영호 그리고 영식, 형태와 방향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다보다 자신의 개성이라든가 자신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사회에 드러냈을 때 욕을 먹거나 혹은 배척을 당하기 쉽거나 혹은 쟤 왜 저래라고 좀 특이한 시선으로 좀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철, 이렇게 나보다 어렸으면 좋겠다라는 연상연하 특집에 안 나올 것 같은 영철도 그럼 앞에 있는 케이스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영철은 중간에 막 소리 지르잖아요. 야 하면서 조용히 해 하면서 막 소리 지른단 말이죠. 그리고 상당히 운동부이기도 하고 약간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영철의 제작진의 의도는 뭐냐면, 모두가 지금 영철, 영수, 영호 다 영식 보면은 약간은 여리여리하고 나이도 어리고,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은 이 분위기가 연상연하 특집이 되기보다는요, 남자들이 이 여자들의 기세에 눌려갖고 무슨 진짜 간호학과 같은 여초 사회에서 남자 한 명 덩그러 있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자칫하면 잘못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 명의 특정한 굉장히 남성적이고 선이 굵고, 더 나아가서 연상연하의 일반적인 그 관념과 배치되고 있는 사람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 플러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남자들이 너무 기가 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3의 어떤 적, 마치 원양어선이라든가 이런 거대한 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배들에서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잡아갖고 그 심해에서 대한민국까지 나르게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없이 그냥 하게 되면요, 여기는 물고기들이 다 죽는다고 들었어요. 어떤 특정한 종류의 물고기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가 훨씬 더 생존이 높냐면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이 배에 물고기를 담는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요, 몇 마리의 소수의 포식자를 넣는 거예요. 가령 뭐 참치가 있으면 상어를 좀 넣는 거죠. 참치나든가 아니면 다랑어라든가, 아니면 사실 참치는 들어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물고기를 이제 살아낸 채로 내가 잡아놓고 소수의 포식자를 넣으면요, 이 포식자를 피하느라고 얘네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치느라고 몇 마리는 잡아먹겠지. 근데 나머지는 정신없이 막 도망치려고 나는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막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대한민국이라든가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상당히 많은 수가 살아남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영철의 역할은요, 현재 이 연상연하 특집에서 일부러 굉장히 선이 굵고 빌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어떤 연상 누나들의 길을 역으로 그냥 꽉 눌러버릴 정도의 역할을 마치 앞에서 설명드린 그 상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철이라든가 지금 이후에 나오는 상철도 그렇고 영철, 상철, 영수 세 명다 좀 특이하잖아요. 이 세 명이 특이한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남성들이 빛이 날 기회가 나오는 거죠. 네,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선 분산 플러스 제작진 입장에서 그래, 누나라는 거 신경 전혀 안 쓰고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할 정도로 극과 극이 남성적이고 굉장히 가부장적이면 아침밥은 꼭 마치 먹어야 되고 애는 많이 낳아야 되고 이건 익어야 되고 저건 저가야 되고 누군가 인터뷰할 때는 조용히 해야 되는 등 이렇게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면 남성적인 사람이 이 집단에 툭 던져 넣으면 어떤 역할을 할까라고 하는 제작진의 호기심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서 저는 그걸 강렬하게 느꼈어요. 연상연하 특집에서 전혀 연상에 대해서 흥미가 없거나 적어도 인터뷰상에서 얘기한 것과 반대되는 사람을 굳이 집어넣었다? 만약에 이 출연진이 그렇게 항의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나는 분명히 어렸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나를 이런 특집에 넣으면 이거 잠된 거 아닙니까? 이거 출연 계약한 거 잠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방어가 안 되거든요. 물론 이분도 어느 정도 뭐 연상도 뭐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겠죠. 근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제작진이 하나 의도했거나 아니면 이분을 설득할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플러스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런 주목이나 시선을 확 쏠리게 함으로써 역으로 다른 출연진들이 더 자신의 짝짝을 찾는데 집중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마치 우리 28기 영수 덕분에 지금 28기가 역대로 많은 현커와 또 결혼 커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두 커플이 나오게 생겼는데 우리 영수 같은 특이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여자들이 영수를 만나고 이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다. 나 영자처럼 나 이 사람 영수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나 영철한테 갈래라고 하거나 아니면 옥순처럼 만나보고 확실히 영수는 아니네. 미련이 다 떨어지네. 나 영호한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등 약간 제작진의 어떤 출연진들 배분에 있어서 그 역할을 조금 영수, 그 다음에 영철, 그 다음에 뒤에 나올 상철이 요 세 분이 좀 하지 않을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이것도 하나의 좀 특이점이에요. 뭐냐면요.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상당히 좀 전통적이고 옛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시대에 맞지 않은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결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통 대한민국이 2020년대고 그 속된 말로 이제 쌍팔년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다 이제 밀어내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또 거기서 계속해서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은연중에 인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한다는 거는 이분에게도 마찬가지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결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언가라는 거죠. 즉 치명적인 이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아까 말씀드렸던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에서 너무 이 생각이 강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아니야 야 거꾸로 그거는 너무 세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야 야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고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연상을 좋아하고 있는 연하남들의 특징과는 극과 극인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공통점이 나오고 있죠. 영식도 그렇고 영철도 그렇고 영수도 그렇고 영호도 그렇고 핵심적인 부분은 사회의 전체적인 이 프레임들 일반적인 어떤 선들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뭐 이래야 되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어느 정도는 각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자 요거는 그 누단내게 여자라고 하는 지금 같은 컨셉으로 연상연하를 이어주고 있는 그런 짝짓기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 상현씨의 모습과도 좀 유사하거든요. 상현씨는 영철님처럼 그런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약간 영호님과죠. 영호님처럼 약간 부드럽고 좀 곰탱이 같고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 이 상현씨의 스타일도 네 상대편 여자가 딱 왔을 때 그 언하가 딱 왔을 때 안전불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남성성과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맞은편에 있는 그 예은 씨는 그렇게 막 이 상현 씨에게 그렇게 끌려하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공통점들이 있죠. 남자들이 약간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자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그 관념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요. 오히려 그 관념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할거나 아니면 그 관념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른 종류의 남성성을 표현한다고 할거나 좀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이 환승연에 지금 출연하고 계시는 이 민경님하고 유식님 같은 경우는 좀 반대거든요. 어떤 면에서 반대냐면 이분이 연상이에요. 한 살 더 많으시고 한 살 더 어리고 있고 실제로 이 두 분이 연애하는 과정을 보고 보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조금은 나도 관심 있다 데이트하자고 해서 여자가 오케이를 했고 전체적으로 그 연애하는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남성이 먼저 여성에게 뭔가를 제공한다거나 뭔가 어떤 느낌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두 분이 헤어졌을 때도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반응들이 더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너희들은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갈 것 같았는데 헤어졌네? 그러니까 그 헤어졌네라는 그 느낌은 오래 연애한 사람이 헤어져서 의아하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는 어떤 관념의 표현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처럼 자연스럽게 주변에 알려지고 그런 연애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광수님께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내가 연상의 누나를 커플로 만나게 되면서 또래 친구들과 만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자신의 그런 커플이 상황이 이 사회의 보편성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의 연상연하 특집이라든가 KBS에서 하고 있는 누나 내게 여자야 같은 프로그램들이 역으로 성행하는 이유기도 해요. 환승연애를 포함해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캐내고 그것들을 집중명하면서 세상에는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도 강하고요. 사회적 요소도 강합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도심편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광수편으로 얘기를 돌아가보죠. 광수 선생은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것처럼 관점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조금은 달라요.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배울 게 많다, 배울 점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다른 커플들도 조금 얘기를 하지만 광수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신의 사랑의 방식이라든가 연상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이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상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명의 빌런 역할을 할 사람 중 2분 중 한 분이 이제 상철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철도 나중 가서 여자 A한테 이렇게 하고 여자 B한테도 네가 이쁘다 하고 여자 C한테도 이쁘다 했다가 지금 마지막 부분 가가지고 우리 28 영수가 이제 개쪽을 찬 것처럼 우리 28 영수가 결국에는 이 여자 저 여자 애매하게 말했다가 결국에는 혼자 나가게 된 것처럼 최동 선생은 정수가 있지만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현재 들리는 소문으로 뭐 사기를 낳았다. 그럼 사기를 낳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짝을 못 찾았다는 거겠죠? 약간 비슷한 길을 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이 계통은 28 영수가 걷기도 했고 또 당시 25기 영철이 걸었던 그 길과도 같죠. 영철도 첫날에 미경한테 말 걸고 영자한테 말 걸고 그리고 현수한테 말 걸고 첫날에 이렇게 ABC한테 말을 걸었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개쪽을 차게 된 것처럼 쪽박을 차게 된 것처럼 지금 29기 상철이 걷고 있는 길은 이분들과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상철도 좀 비슷한 상황이죠. 우선 부모님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연상연하이기도 했고 누나들이 좀 편하다고 하는 등 어떻게 보면 좀 철없는 남자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한테는 우는 게 예쁘다 하고 B한테는 또 가가지고 옆모습이 이쁘다 하고 C한테는 가가지고 세레나데를 연창하는 등 상당히 특이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29기 영수랑 조금 비슷하죠. 영수가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대해서 굉장히 고평가를 하고 있고 속된 말로 짜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상대방도 나를 많이 좋아해 줬으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나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 라고 해서 근자감을 이제 뿜뿜뿜 표현하고 있다면 상철도 마찬가지로 정말 너무 쉽게 나는 이 여자도 날 좋아하게 만들 수 있고 저 여자도 날 좋아하게 만들 수 있고 이 여자도 날 좋아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있게 덤벼들었다가 영수랑 같이 쪽박을 차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그런 성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왔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수도 그렇고 영호, 영식. 자, 우선 3명 한번 볼까요? 영수는 미묘하게 근자감을 넘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영호는 약간 조금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남성성이다, 일반적인 남성성이라 보기 어려운 좀 약간 자상하면서도 좀 여성스러운 면모를 좀 갖고 있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영식 같은 경우도 바닷가에서 혼자 수영을 하거나 갯벌에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는 등 이번에는 반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관념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누구냐? 영철 볼까요? 네, 영철도 비슷하죠. 영철 같은 경우는 물론 좀 특이 케이스로 제가 넣었다고 보고 있어요. 일부러 이거는 판을 흔들기 위해서 넣은 어떻게 보면 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고 비록 이 사람은 연하가 더 좋다고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어린 여자가 더 좋다고 하긴 했지만 예외적으로 지나치게 보편적인 그 관념에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여전히 마찬가지로 다른 방식으로 통념과는 통념에서 벗어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광수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광수는 스스로 내적으로 주변에서 뭘 한 적 없는데 나는 또래랑 만나기 좀 그렇다고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자기도 연상의 여성에게 끌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 보통의 통상의 통념과 다르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상처럼 말할 것도 없죠. 상처는 오히려 그런 짜치는 약간 영수랑 좀 비슷한 행동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차이점이 뭐냐면 영수는 조용히 자신을 고평가하고 있다면 상처는 난 누나 좋고 저 누나 좋고 난 다 좋아했다가 마지막 가서 누나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누나들이 이제 진실을 깨닫고 28 영수를 이제 손절치는 것처럼 이제 손절을 당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여성이라면 아유 저렇게 딴 여자한테 자꾸 눈독 그리고 이 여자 저 여자 그러는 게 좀 보긴 하지만 그러나 좀 약간 좀 철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 귀여워 보이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런 상철의 모습은 일반적인 생각들과는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연상연하 특집을 하고 있는 요분 상현 씨랑도 조금 유사하기도 하죠. 당시도 그렇게 뭔가 직선적이고 자연스러운 어떤 남자가 더 연상했을 때 나오고 있는 모습과는 좀 다르게 안절부절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과 대비되고 있는 남자가 연상인 유신님과 여자가 연하인 요 두 커플처럼 일반적인 커플들 간의 케이스와는 다들 지금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제 환승연애에 출연해서 이제 민경 씨랑은 이제 안 얽히게 되고 새로운 현지라는 분과 얽히게 되거든요. 그 현지라고 하는 이제 분과 얽히게 되는데 재밌는 건 이분이 연상이에요. 그래서 이 맹구 유식님하고 이 현진이라고 얽힐 때 이 두 분이 이제 첫 데이트를 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서로 가까워지거든요. 그때 이 맹구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상현 씨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가령 이분이 아까 소개해드린 맹구 유식님이고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현진님인데 지금도 이 자막이 나온 것처럼 많이 좀 긴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 맹구가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현지가 처음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약간 실망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으라고 했는데 재밌게도 이 두 사람은 당시에는 서로의 나이에 대해서 몰랐다가 지금 최근화 10화에서 현지가 연상이라는 게 이제 밝혀진 시점이거든요. 자, 이런 것만 놓고 봐도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남자가 연하일 경우 연상 여자한테 보여주고 있는 지금처럼 안절부절 못한다거나 이런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이런 공통점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일반적으로 남자라면 이래야 돼. 연상의 남자가 오빠가 연하의 여자한테 가서 적극적이고 담담하고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돼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통념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출연자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고 또 환승연애라든가 환승연애 혹은 지금 방영되고 있는 KBS의 누난 내 여자와 같은 연상연하 커플들을 이제 살펴본 결과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들은 이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남성서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남성적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이번 화의 이제 핵심적인 단어로 요약을 하고 싶어요. 바로 뭐냐면요, 이들은 자신의 남성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누난 내게 여자에 나오고 있는 요분처럼 상현씨처럼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요,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연하의 여자라면 속으로 엄청 비웃을 거예요. 이런 남자가 다 있어, 이런 오빠가 다 있어. 그것을 귀엽다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통념적으로는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관념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없진 않기 때문이죠. 사실 이거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있는 관념이기도 합니다. 어떤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성에 대한 이제 관념들이겠죠. 근데 꼭 이런 방식으로만 나를 남성성을 정의할 필요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묘하게 맞지 않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돌싱편처럼 한 번도 이제 갔다 왔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낙인이 돼서 내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게끔,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사회의 분위기라든가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남성성의 고정된 남성성이 아닌 새로운 남성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것을 우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화 때 등장하고 있는 요 남자들은 각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남성을 정의를 해요. 남자는 이래야지. 왜 꼭 그래야 돼?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되게 상냥하고 좀 섬세하고 좀 여성스러운 면모가 있다 하지만 이게 떼주기도 하고 좀 부드럽게 대하고 싶어. 그게 왜 문제야? 왜 이거를 사회에서는 자꾸 남자답지 못하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어딨어. 광수님도 마찬가지죠. 왜 꼭 연상연하의 커플을 사회에 내놓았을 때 다른 또래 커플들이 왜 이상하게 보는 거야 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일반적인 관념이니까요. 이분도 마찬가지죠. 영식도 수영쟁이 수영선수가 돼버린 우리 영식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남성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연상의 여자를 택함으로써 연하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연하의 여성들이 연상의 남자라면 이래야 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이래야 돼 가는 그 관념을 우회해서 자신의 사랑을 찾기 위하여 연상의 여자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본 적이 있어요. 즉 이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짝을 찾는다, 누나가 좋다 이런 것 플러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나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남성성을 드러낼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연프가 상황이 되게 좋아요. 지금 잘 뽑아내고 있는 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누난 내 여자야, 지금 KBS에서 하고 있는 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왜 꼭 남자가 연상해야만 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그래야 돼? 라고 의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플러스 환승연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별을 한 후에 그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암묵적으로 이상하게 볼 거예요. 너희들은 끝난 사이인데 왜 자꾸 만나?
너네 또 아직 뭐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여전히 뭐 그런 성적으로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편견 어린 시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항을 하고, 반드시 그런 게 아니다. 두 사람이 어쨌든 함께 연애를 하고 뭐 같이 지내고 그런 그 감정의 골은 그렇게 당신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를 조명하기 위해서 저는 티빙에서 굉장히 이 프로그램을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는 돌싱그들 세븐과 그리고 이번에 나는 솔로 돌싱 편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이혼하고 다시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게 왜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누난 내게 여자 편도 그렇고 이번 나는 솔로 연상 연하 편도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남자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정의를 제대로 흔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남성성을 표현하는 것이 이때까지는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면, 즉 우회했다는 건 뭡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우회를 한 거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한번 그거를 정면으로 재조명해보자라고 하는 나름의 의도를 갖고 지금 시작한 것은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들의 욕망이 무조건 좋아 보이는 것만은 아니기도 해요. 자, 가령 지금 29기 영수처럼 미리 보기에서 나온 것처럼 상대방도 날 많이 좋아해줬어. 그러니까 따라서 니도 날 당연히 좋아해야 돼. 니가 연상이니까, 누나가 연상이니까 당연히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것도 참아줘야 되고 저것도 참아줘야 되고, 또 나이가 많으니까 뭡니까? 누나가 더 불리하겠지라고 해서 역으로 그 사회의 통상적인 고정관념을 역으로 이렇게 돌려버릴 수 있는 리스크도 있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 이제 29기 상철이 미리 보기에서 이제 속된 말로 똥을 싸고 어쩌다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서 이제 후회하게 되는 것처럼, 나이가 어린 부분들이 다양한 남성성을 조명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연하의 누나들의 마음을 녹여버릴 수도 있지만, 거꾸로 그것이 철없음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도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사회에 어떤 가려내어 있고 억압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조명한다는 데서 비슷한 미술 작품이 하나 떠올라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이건 이제 8월달에 페미니즘 수용성을 말하다라고 하는 그 여성 작가분들의 작품이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작품이 상당히 강렬합니다. 이런 식으로 붉고, 보통 이제 이런 색깔은 통념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약간 그 여성의 이제 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연상되는 색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금기시되어 있다면, 거꾸로 이 작품 여성성의 다양한 부분들을 조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색깔들을 쓰고 색감을 쓰고, 또 자신의 생각, 억압되어 있고 부정되어 있는 그 여성성을 바라봐달라, 그런 존재가 있음을,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달라는 측면에서 강렬한 이제 색감들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인상 깊게 봤어요. 제가 비록 남성이지만 이렇게도 작품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페미니즘이라든가 그런 사상들을 그림으로 녹여낼 수가 있구나 라고 해서, 뭐 어느 쪽이 맞다, 페미니즘이 맞다, 안티 페미니즘이 맞다라는 부분은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지만, 어떤 작품을 이렇게까지 미술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는 솔로 연상연하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그 연상연하편의 원조인 이 누난 내게 여자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말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연하의 남자가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부정적일 수도 있고, 약간 조금 더 조명해봐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플러스 거기서 엔터테인먼트 요소도 같이 뽑아내보자라고 하는 것이 두 프로그램의 목적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왜 이 연하의 남자들이 왜 누나를 좋아하는지, 왜 연상들을 은연중에 욕망하고 있고,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핵심적인 단어는 이거죠. 오해된 남성성이다. 요거로 정리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근데 저의 설명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남자들은 그렇다는 건 오케이야. 그럼 왜 여자들은 연하야? 연하의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즉 바로 왜 여성들은 연하를 욕망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의 설명은 절반만 해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자들의 왜 연하를 욕망하는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혀보려고 하고요. 자, 우선은 그렇게 해서 남성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혀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는지요? 여러분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문득 떠오르신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 찬성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만의 고유한 독창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자유롭고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고요. 따뜻한 호기심과 깊은 관심으로 다음 동영상을 기다려주시면 거기에 보답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